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역 솔루션 강의를 맡은 사파이어 최원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변화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되게 긴장되네요. 오늘 제가 이 왜 사스하고 메르스 이렇게 오면서 이런 사태가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접촉을 못할 줄 진짜 몰랐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짜 그런 걸 느낀 것 같고요. 제가 지난달에 루비를 마감하면서 사람들 지금 못 만나잖아요. 거의 저도 잘 못 만나요. 지금 마스크 끼고 만나고 제가 토요일 날 예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다들 연예인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옷을 사도 입고 갈 데가 없어요. 마스크를 끼고 원피스를 입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입어봤는데 저갖고 이런 사태가 오면서 아미하게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또 본사에서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에 보너스를 저희를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진짜 아미 대단한 것 같고, 이 일을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나이에 그 많은 수입을 모아놓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 어디 가서 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매너솔 요즘 준비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다른 리더님 뭐 이수진 리더님이나 이경혜 리더님처럼 많이 해박하지는 못해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자세히 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나가던 주의거든요. 그래서 면역솔 요즘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이게 뭐죠? 강범위하더라고요. 강범위한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런 면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으로 면역 솔루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예, 면역 솔루션이고요. 보이세요? 예, 예. 면역이 중요한 이유는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 질병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에서 질병이 오기까지 아건강 상태가 되거든요. 이 아건강 상태에서 관리를 못하면 질병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잠깐 이리 짚고 갈 건데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감기에서 에이즈까지 있는 감염성 질병, 이거는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를 병원체라 얘기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 있고요. 비감염성 질병은 우리가 유전적 요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외상에 의한 질병, 환경적 요인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나누시고요. 다시 감염성 질병은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나눠집니다. 세균성 질병은 폐렴, 결핵, 콜레라 같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원액세포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세포 구조가 없고요. 비세포 단계이고요. 물질 대사가 안 돼서 스스로 정식이 안 돼요.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인간을 숙주로 지금 하고 넘어갔죠. 원래는 동물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인간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숙주 내에서 기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도 가능하고 정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계속 정식시켜요. 그리고 도구는 숙주가 되는 거고 지금 따지면 사람이 되는 거죠. 숙주가. 그리고 유전 물질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지금 변이를 하는데 이거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면역은 자연스러운 면역은 인간에게 우리의 몸에 있지만 인공 면역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백신, 우리가 예방 접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면역, 그거 뭐죠? 면역 항체? 면역 그거를 항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치료제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거. 그렇고요. 이게 지금 돌연변이가 좀 위험해요. 그리고 숙주의 효소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치료하려면 숙주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치료상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평소에 그래서 면역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면역 솔루션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면역이란 그럼 무엇이냐? 면역이란 감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장치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최고 의사이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아주 간단하게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설명하는 보다 더 잘 설명을 하길래 영상을 지금 도입했고요. 우리가 면역을 높이려면 7가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먹어도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첫 번째로 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은 죽은 호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세균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보고형신경도 활성화시켜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호흡을 하게 되면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데 근선이라든가 섭진이라든가 관절염, 중증, 근무력증, 백혈병, 악성 림포종 같은 질병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호흡이 아닌 코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입호흡을 이렇게 우리가 코호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호흡을 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잖아. 일단 여기 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호흡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금연이에요, 금연.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 고위험군에 그 흡연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하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군지는 아시죠? 그리고 금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을 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각은 어떻게 하냐면, 아, 이, 우, 에, 오, 알죠? 그거를 방법을, 목젖 뒤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효과가 없다 하거든요. 목젖 뒤까지 하시고, 할 때 소금이나 소독액을 넣어서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개 젖꼭지 있죠? 저도 놀이개 젖꼭지가 애한테 안 좋다 해서 빨리 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빼면 이제 입호흡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입으로 오물오물 거리면서 코로 숨 쉬는 방법을 그걸로 통해서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매일 30분 정도 놀이개 젖꼭지를 사세요. 입호흡 하시는 분들은 놀이개 젖꼭지를 사셔서 이제 이렇게 빨아가지고 하루에 30분씩 그렇게 하시면 입호흡 하는 것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목 주변을 자주 주물러 주래요. 목 주변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자주 주물러 주시고요. 그리고 코 주변을 자주 눌러주라고 합니다. 코 주변을. 그리고 그래야 이제 코에 이제 할 수 있고요. 코로 넘어간 기도랑 입으로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안에 구강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마스크 끼고 아랫입술에서 윗입술로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래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밑에서 위로 마스크를 이렇게 반창고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볍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세게 붙이면 재채기 할 때 잘못하면 고막이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께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 잘 씹지 않는 턱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껌 씹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술탄 껌으로, 뭐 저희는 저희 껌 있으니까 껌으로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주로 씹는지를 체크하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주로 많이 씹는지 왼쪽으로 씹는지 체크를 하셔서 내가 많이 씹는 쪽으로 음식을 많이 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뼈나 이런 게 다 털어진대 한쪽으로. 그래서 내가 씹지 않는 턱을 계속 이렇게 껌 씹기로 해주시면 좋고요. 껌 씹기를 하면 또 왜 좋으냐 하면 그 껌을 씹으면 위산이 나와서 조금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껌을 씹게 되면 뭐가 나오죠? 침. 입에서 침이 많이 나와요. 그 침은 우리가 이렇게 점막이나 이런 데 침을 통해 가지고 콧물, 눈물 이렇게 분비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용어가 있던데 뭐더라? 조금 이따 제가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있는데 항균되는 분비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침을 통해서 우리가 항균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나오듯이 양쪽으로 잘 씹어서 먹기, 껌 씹기. 이제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껌 치료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를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잔다. 예, 여기서 필수적인 거. 실내 공기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부신의 내하수체 기능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뼈에 휴식을 취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영화도 못 보고 이래서 제가 요즘 중국 드라마에 조금 보고 있거든요. 연희 공약 너무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배우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궁녀들이 어떻게 자냐 하면 후궁들이나 왕들이나 이렇게 다 똑바로 누워 자는데 궁녀들은 한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똑같이 전부 다 한쪽으로 무릎을 올리고 법도래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청나라에는 궁녀들은 한쪽으로만 누워 잘 수가 있었고요. 25살이 되면 궁에서 나가야 돼요. 이게 제가 요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 것들이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를 보고 누운 자세 좌우 그리고 이제 운동법으로는 좌우 30분씩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굴러래요. 그러면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어, 차가운 음식을 가음 가식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저체온증을 예방하자는 뜻이죠. 그 차가운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부인병의 대부분은 저체온증이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몸이 차가운 거거든요. 저체온이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가식도 저체온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체온이 1도씩만 떨어져도 우리 면역력은 5배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5배에서 6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수면으로 체온 높이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는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흉선 마사지법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보시고 흉선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라서 제가 이제 그림을 다운받기는 좀 그래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흉선이 면역의 열쇠라고 하거든요. 그 인간이 진화되는 뭐 이렇게 진화론의 근거가 되던데, 물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아가미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바꾸면서 흉선이 생겼다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흉선 마사지나 이제 그렇게 해주시어야 되고요. 흉선은 T세포의 제조 공장을 해요. T세포는 우리 뭐 이렇게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 킬러를 하는 것이잖아요. 흉선을 얘기하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흉선 주변의 혈액과 림프구의 흐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흉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강 이제 관리하고 하면서 흉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안 좋게 나오면 면역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햇볕을 충분히 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타민 D 합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의 72%가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족하고요. 그리고 50세 이상 이게 섭취해야 그 섭취율이 섭취량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88%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골연화증이라든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타민 D를 충분히 햇빛을 충분히 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제1형 당뇨병이 오게 되고요. 결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같은 별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우리가 안 좋다 하지만 자외선은 피부 면역력을 유지를 하고요. 체내 리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몸과 마음의 온화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웃음 이런 부분으로 우리 마음을 달래주라 이런 뜻이고요. 이게 웃음이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쾌감작용을 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게 이런 치료법을 준비하면 저는 법륜스님의 전문적수를 권유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진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참지 마라. 우리 대부분 참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합병으로 되기 때문에 참지 말고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해야지. 일단 질병은 내한테 괜히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면역력 높이는 7가지 생활 습관을 보셨고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 높이는 것과 함께 70%로 차지하는 영양요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면역력은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생활 습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살리는 길은 영양요법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런 생활요법도 필요하지만 영양요법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력에 관계되는 어떤 자료들이나 논문들이나 이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연구했는 이렇게 연구진 이렇게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면역 증강에 효과적인 8가지 영양소를 소개를 했거든요. 8가지 영양소 중에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비타민 A. 비타민 A는 최전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원처를 상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막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거든요. 그리고 2번째 비타민 B군을 얘기했고요. 자연살해 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도록 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들어갑니다.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역이 올려려면 항산화 영양소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중구, 림프구 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D, 급성 호흡기 감염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면역세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체 사멸을 돕고요. 그리고 피부와 점막 유지에 필수적이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는 제가 면역과 관련된 아메이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비타민 B군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 넣었고요. 지금 많이 이제 저희가 면역에 관련돼가지고 제품 관련돼가지고 고객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많이 전달하는 제품이고요. 보통 더블엑스를 많이 빼고 많았을 거예요. 근데 더블엑스를 넣는 이유는 미네랄이 우리가 면역을 관리하는데 미네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네랄 기본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블엑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깔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더블엑스라고 보면 되고요. 비타민 C,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 유산균, 우리 전체 면역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장이기 때문에 장 면역을 위해서 유산균을 넣었고요. 그리고 면역을 잘 알고 있는 단백질, 그리고 갈리 비타민 넣었고요. 비타민 D 제품 넣었고요. 그리고 정수기 공기청,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을 잘 때 필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공기 정화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좋은 영양소나 이런 거를 흡수를 잘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마스워시에 핸드소 마우스 스프레이. 마우스 스프레이는 대부분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가 소독제가 없잖아요. 핸드소은 있는데 소독제가 없어서 시중 거를 뭐 주신 거 있어서 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우스 스프레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고깃집에 제품 갖다 주고 할 때도 마우스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고 제 입하고 마스크를 쓰곤 하지만 마스크 소독할 때도 저는 마우스 스프레이를 왜 눈물 나게 막 이게 빨리 안 날아가서 눈물 나기도 했지만 그게 마우스 스프레이 쓰고 손 소독하거나 이럴 때도 저는 마우스 스프레이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스프레이 저는 올려놨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TNA가 많이 나더라고, 맞죠? 예. 그래, 면역 솔루션 제품들에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더블X 부분이고요. 종합영양제를 먹고 있나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네랄이 없게 되면 비타민을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네랄은 건강에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사효소는 노화 방지, 독소 제거,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요즘 가공식품 증가, 섭취 증가로 인해서 미네랄이 지금 부족 상태고요. 그리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섭취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면역이 거의 70%, 80%를 차지하는데 장내 환경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한다 해도 정량을 어떤 분들 하죠. 나 먹고 있는데 왜 미네랄 맨날 부족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흡수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도 같이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알고 계시는 아세로라씨. 진짜 많이 전달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도 진짜 아세로라씨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의 인터페론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해주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터페론은. 그래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면서 폭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되게 많이 중요가 하고요. 비타민C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갈리입니다. 알리신은 천연 항생 물질이고요. 상기도 감염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기관지의 가래미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주 품절이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비타민 D 제품입니다. 타미플루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내고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의 생성을 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해야지 우리가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고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 그 멜라토닌 호르몬도 잘 나와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카로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막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점막 세포를 튼튼히 하며 외부를 강하게 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 용어 있죠. 라이소자임. 이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라이소자임은 항균되는 분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게 지금 많이 분비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프로테인 여섯 번째 프로테인이고요. 단백질이고 면역세포 형성의 주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시세포, 백혈구를 만드는 재료. 지금 이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 부분이 되게 많이 나고요. 수장세포도 백혈구 종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를 만드는 재료로 단백질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이죠. 장면역이 전체 면역의 7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바이러스는 구강으로 들어와서 장을 통해 인체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장만 잘 다스려도 2차 장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유산균 안에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들어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뭔지는 아시죠? 그 식이섬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균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그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산에서 터지지 않고 장내에서 잘 정착해서 장에서 잘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밸런스 위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중에 여덟 번째 핸드섭입니다. 외출로 손 씻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요즘은 손 씻기가 거의 생활에 돼 있죠. 지금 아이들조차도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던데 제가 이렇게 핸드섭으로 이제 금방 씻고 나가니까 이모 그렇게 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막 가르쳐 주는 애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이제 손 씻기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핸드섭. 그래서 저희 이제 손 소독제를 많이 찾으시는데 핸드섭으로 이제 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우스 워시액입니다. 입안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도 가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균이나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많이 경각심을 일으켜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통 양치질 하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요즘 우리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좀 양치질은 대부분 사람 안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시든지 가글로 이제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입안에 있는 세균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 세균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가글이나 이렇게 해서 세균 제거를 먼저 하시고 물을 드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미리미리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공기청정기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0.1이죠. 0.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필터가 0.0024 바이러스를 입자를 제거해 준데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 공기 중에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공기청정기를 통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폐 건강을 위해서도 공기청정기는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정수기입니다. 좋은 물이 생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pH 7.4 약 알칼리수를 드셔야 되고요. 우리 정수기가 바이러스 99.99% 비활성화 시킵니다. 이게 물 선택이 생명을 바꾼다 했는데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되고요. 시중에 알칼리 이온수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나무 제품 비방하다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위산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미 분해하는 힘과 소화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분해하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알칼리 이온수기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PT, 파운더스 PT 리더님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구상했던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 진짜 많이 전달하거든요. 이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로로 만드는데 저희 그때 세로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저는 이거를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손 코팅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코팅 기계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손 코팅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고객집에 가거나 장사하는 고객이나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가 냉장고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주고 이제 그냥 종이로 놔두면 찢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시고 또 필요한 거 주문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프로모션 또 많이 걸거든요. 이렇게 요 제품에 다 구비를 하셔야 된다. 진짜 우리 집에 필수품이다. 아까 그 11가지를 다 갖추기 힘들면 이 제품이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하잖아요. 핸드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면역에 관련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핸드소, 마우스워시에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 아세로라. 지금 밸런스 위드인 같은 경우에 대용량, 소용량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세로라시도 대용량, 소용량으로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진짜 비타민C는 저도 진짜 요즘 비타민C 저희 집에 진짜 빈통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비타민C 수시로 먹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글을 하고 저는 아침 식사를 원래 안 해요. 그래서 점심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은 이제 요즘 같이 이제 확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지금 단백질 위주로 해가 영양제로 이렇게 일반 식사는 조금 대체적으로 좀 줄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그렇게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타민C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5개를 먹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뭐 잠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또 먹고 차에도 큰 대용량 한 통을 넣어 놓고요. 고객집에 가기 전이나 고객은 아니 어디 붙었던 자수들이 만나는 곳에 가면 미리 먹고요.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오면 또 먹어요. 그리고 만약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좀 더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는 지금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관리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엄마 이상하다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이상하다면서 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먹는 게 먼저인가 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자고 아까도 얘기 수면의 질을 높여가지고 푹 자고요. 지금 태아닌샷이 나와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잠 잘 때 이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잠을 깊이 푹 자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닌샷 이렇게 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70% 면역의 70%를 차지하는 게 영양요법이기 때문에 영양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항산화 영양소를 진짜 많이 섭취하시고 그렇다고 식사 안 하시면 안 돼요. 식사도 이렇게 뭐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확진자도 이제 찌는 것도 이제 겁나서 뭐 그걸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기회에 딕톡스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들 안 만나니까 식사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식사할 일이 없더라고. 사람들 만나서 식사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